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이제 31번. 자, 31번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수사의 적법 및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 수사라는 것은 일단 어디서 하는 거야?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죠? 국가의 경찰과 검찰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현행법으로상 어쨌든 검찰과 경찰이 하는 게 수사예요. 그죠? 물론 뭐 또 특사경이 하는 것도 있죠. 특법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 옳은 거, 맞는 걸 고르는 거거든요. 그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2번이 답이에요. 2번 답을 갖다가 여기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2번. 좀 이따가 2번 설명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마약류 관련 수용자의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 강제 채취는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자. 일단 지금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 누구야? 지금 수용자죠, 수용자.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단계에 들어가서 교정행정안의 테두리에 들어가 있는 양반이죠. 그죠? 이런 양반을, 그죠? 새로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행정과 관련된 거야, 이거는. 그죠? 그 소변 강제 채취를 했는데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 처분 임무로 했는데, 자, 교도소장의 지시하에 하면 되는 거고요. 별도로 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의 소변 채취가 법관의 영장 없이 실시되었다면 헌법 12조 3항의 영장주의 위배된다. 아니죠. 그죠? 우리 헌법 제12조 3항에서 말하는 영장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수용자, 그 대상이 지금 수용자죠. 수용자는 지금 뭐예요? 구치소나 교정시설 내에서 교정행정과 관련된 거예요. 교도소장 지시하에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왜? 교도소 내에 바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수감시설에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만약에 시험장 가셨어. 수용자가 등장하거나 구치소 교정시설 나오면은 영장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교정시설 내에서 하는 것은 교정 질서를 위해서 교도소 안에서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죠? 얼마든지 교정행정의 일환으로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영장주의라는 것은 주로 피의자에 대한 거죠. 그죠? 범죄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피의자에 대한 것이지 이 수용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일반인인데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수사할 때 영장이 필요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에 한번 좀 봐볼까요? 이제 동그라미 2번 한번 봐봅시다. 자, 2번이 맞는 거거든요. 요게 답이야. 경찰관들이 만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여기까지 끊어보자. 지금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지금 뭐예요? 수사하는 게 뭐예요? 아무나 붙잡고 지금 거기 서보라 해갖고 수사하는 게 아니야. 지금 뭐예요? 112 신고를 받았대요. 일단 어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에 대해서,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강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고받고 출동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영장 없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될 바가 없어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식당에서, 그쵸? 여기 보시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영화관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신고받고 그 안에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어떤 강제력 같은 것이 여기 보세요. 강제력 행사가 없었다 그랬죠?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볼게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출입했대요. 그러면 뭐 어쨌든 위법은 없다는 거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죠.
갑자기 막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든지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누구든지 개나 소나 다 들어가는 식당에 경찰관도 쓱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또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강제력을 행사해서 여보시오 당신 나와봐 뭐 당신 엎드려봐 해갖고 거기 식당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소지품 검사를 다 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뭐예요? 강제력의 행사가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갑을 찾아갔대요. 자, 아무나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어떤 특정인이죠. 그죠? 갑이라는 사람을 특정했습니다. 예,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고 음주운전을 한 놈이야. 그 차량을 몰고 간 차주란 말이야. 운전한 놈이에요. 음주운전한 놈이야. 그래서 물은 다음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임의수사에 한 방법으로, 그렇죠. 임의수사가 되죠. 이 경우에. 그죠? 임의수사의 근거는 뭐예요? 일단 112 신고를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강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고 또 아무나 들어가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위법은 없습니다. 설령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음주 측정은 적법하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이런 식당 같은 경우에, 그죠? 신고를 받고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아무런 물력 행사나 강제력 행사도 없었습니다. 또 어떻게 들어갔다? 통상적인 방법이야. 누구나 들어가니까 경찰도 쑥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아무나 붙잡고 무작위로 막 다 조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예요? 그 차주, 그쵸?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하고 들어간 그 특정인을 갖다가 지금 정확하게 꼬집어냈죠? 그죠? 꼬집어내서 찾아가서 음주운전을 했는지 물었어요, 또. 그랬더니, 안 했다고 했겠죠, 막 지는. 그죠? 그래서 음주 측정을 또 동의를 구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안 한다고 동의 없이 그냥 이 사람은 이 갑한테 막 이리 와봐 이 새끼야 해갖고 막 두들겨 패갖고 피를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강제로 음주 측정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러한 강제력 수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또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의 수사로 보기 때문에 영장 없이 하더라도 적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한번 가서 보자고. 조금만 계죠. 자, 3번에 한번 봐보자고요. 자, 이거 너무 이쪽으로 치우쳤나?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 3번에 보면은 지금 보호관찰관 나왔었죠? 그쵸? 자, 이 보호관찰 저기 뭐예요? 이거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볼 수가 있겠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직원. 그죠? 요거 시험 합격하려면은 보호관찰 시험을 봐서 들어가잖아. 9급 공무원으로. 그죠? 7급도 있고. 그죠? 그래서 난 옛날에 이거 보호관찰관하고 경찰하고 뭐 할래 하면은 보호관찰 같은 거 이런 거 쳐다도 안 봤어, 나는. 그 뭐예요? 저기, 뭐죠? 검찰직도 나는 별로였었어. 뭐에 꽂혀 있었냐면 경찰에 꽂혀 있어갖고 경찰이 더 대단한 줄 알았다니까? 계속해서 볼게요. 보호관찰 대상자가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관하여 신문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자, 뭐에 해당한다고? 행정 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결과에 따라서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그 집행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수사 절차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된다. 갑자기 잘 나가다가 왜 뜬금없는 헛소리하고 자빠졌냐? 그죠? 행정 절차는 맞죠? 그죠? 그죠? 이런 행정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거는 수사로 보지 않죠. 수사 절차의 일환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전자발찌 잘 차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인차 지금 나선 건데, 그죠? 행정 절차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수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수사 절차 일환이다. 땡, 틀렸어. 그죠? 여기까지 잘 나가다 갑자기 헛소리하고 자빠졌네요. 그죠? 자, 이제 3번 했고 이제 4번 한번 봐보자. 4번은 또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영장의 기재 수색 장소에 있대죠. 그죠? 어디에 있다고?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예요. 그죠?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불법은 지금 없습니다. 영장 기재되어 있는 곳에 가서 지금 컴퓨터 만지는 거야.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 원격지 저장 매체의 적법하게 접속하여, 자, 지금 뭐예요? 요 컴퓨터,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지금 뭐예요? 지금 적법하게 접속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죠? 예. 근데 거기가 뭐예요? 접속을 했는데 지금 원격지의 저장 매체에 지금 접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야. 구글 같은 거 보면 미국에 본사가 있고, 그죠? 유튜브도 그렇죠. 미국에 본사가 있고 대한민국에 유튜브 한국 지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꼴이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이라는 본사가 있다면은, 그죠? 원격지에, 미국의 본사에 있는 저장 매체가 크게 있다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접속했다 그랬었죠? 지금 미국 본사에 가서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그죠? 관할 위반이죠, 그러면은. 자, 지금, 랜선으로 해갖고 지금 여기 따온 거란 말이야. 한국에 있는, 그죠? 한국에 있는 지금 지사 장소에 가갖고 압수수색 장소에 가서 이 원격지에 있는 거에 접속을 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접속해갖고 정보를 내려받고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의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자, 대물적 강제처분을 허용되며, 그렇죠. 여기까지 아무 하자가 없어. 허용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끄트머리 여기 말이 틀렸었죠. 이러한 범죄는 원격지 저장 매체가 외국에 있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저장 매체가 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상관없어요. 지금 얘는 지금 어떻게 해갖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거냐? 적법하게 접속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설사 미국에 있는 본사에 구글 본사에서 한국에 지금 이게 한국이라고 봅시다. 한국에 지금 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본사에 랜선으로 지금 여기 적법하게 접속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비록 미국 원격지에 저장 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국외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지금 영장 받아서 적법하게 접속해갖고 내려받았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것은 적법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적용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어요. 자, 판례 번호를 좀 불러드리자면은, 판례 번호 내가 적어놨나? 그렇죠. 제가 요거 읽어드릴게요. 판례 번호 거기다가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2017도에 9747. 2017도에 9747. 되셨나? 2017도에 9747. 자,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고,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3번도 보호관찰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봤지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여기 수용자라고 나와 있고, 그죠? 자, 어찌됐든 보호관찰소나 교도소나 구치소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영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영장이 필요가 없고, 보호관찰소라든지 아니면은 교도소장의 지시하에, 그죠? 교정 질서를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단 어떤 경우, 자, 이런 경우는 필요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갖고 피의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일반 시민 중에서, 그죠? 혐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혐의가 있어갖고 그 사람을 갖다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강제력이 수반되는 행위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영장이라는 것은, 자, 여기다 제가 한번 좀 제가 이해한 대로 알려드릴게요. 영장, 그죠? 압수수색 영장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자, 언제 필요하냐? 자, 여기다 언제 필요하냐? 언제 필요하냐? 강제력이 수반될 때, 그죠? 강제 수사할 때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교도소 내에서 교정 행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호 관찰소의 어떤 이런 행정에 관련된 부분을 처리할 때는 그죠? 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임의적인 어떤 행정의 일환으로 보는 거고,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 강제성을 지닌 거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교정행정이나 보호관찰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영장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교정 질서 때문에 그렇죠? 교도소 안에 그죠? 교도소 안에 어떻게 돼요? 교정 질서. 그죠? 이런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행정의 일환이고요. 보호관찰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 보호관찰소도 행정을 위한 어떤 임의적인 뭐예요? 행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신 여기 강제성은 좀 그죠? 물론 아까 전에 그런 경우 아까 전에 소변 검사 강제 채취하는 거 이런 거는 강제력이 들어가지만 거기서 말하는 강제력이라는 것은 행정을 위한 그죠? 교도소 안의 교정 질서 때문에 행정을 위한 강제성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예. 자, 오늘 그러면 수업 여기서 마쳐볼까요? 예, 마치겠습니다.